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 이유는 4월 10일 부정선거 때문에 볼륨 좀 높여라. 이거 스피커 볼륨 좀 높여. 4월 10일 이 선거는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지금 전국에서 3.1 독립운동 1919년 그때 보다가 또 4.19 보다가 4.19 혁명 보다가 더 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4.19 혁명도 처음부터 막 광화문에 모여서 한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슬금슬금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4월 19일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지금 4.19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이번 주에는 부산에서 일어났죠. 또 대구에서도 일어나죠. 전국 방방곡곡 도처에서 이거는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이 선거는 사기다 하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투표소가 14,000곳인데 거의 14,000곳마다 이게 사전 투표하고 그리고 또 본투표 이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전국의 사기가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는데 우리 국민들은 때때로는 좀 멍청한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일어나는 근성이 있습니다. 4.19가 그랬고 또 3.1절 우리 3.1 독립운동이 그리하였고 건국운동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이번에는 아마 뭔 사건이 크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에 지금 전국에서 우리 그 속속 제보들이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방송실 혹시 그 서산 쪽에서 올라온 정보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는 또 전준환 목사님이 소개부터 하고 해야지 안 되겠다. 네. 자,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학성 교수입니다. 네. 또 전준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전준환 목사입니다. 황주선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특 게스트로서 이준희 자매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이준희 자매님과의 토크는 주제는 뭐냐? 박근혜 탄핵은 원천무효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증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그 시청자들이 빨리빨리 연락하셔서 남기수 뭐하고 있어 빨리 실행위원장들 254개 실행위원장들과 또 276 광역위원장님들 빨리 비상 걸어요. 비상 걸어서 제발 좀 오늘은 10만 명 가보자고. 실시간 10만 명도 못 가고 무슨 혁명하겠다는 거야. 빨리. 그 다음에 3,518개 자유마을 대표님들 자존심도 안 상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이야 돈 5만 원 챙겨지고 강문에 와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말이야 소리 지르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새벽 1시가 되고 우리가 4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자존심 상하지 않냐 말이야. 응? 그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 건데 빨리 좀 3,518개 자유마을 대표님들 폰만 잡지 말고 빨리 연락을 해요. 12명들한테. 12명들 연락하고 밑에 12명 있잖아. 그 동대표 12명. 다시 동대표 12명 바퀴 띄워봐요. 자, 대표, 부대표, 총무, 서기, 회계, 조직부장, 사업부장, 언론대표, 문화예술대표, 행사기획대표, 교육부장, 콜센터, 포스트모바일, 자유일보, 자유통일당, 선교카드. 아니 이 사람들한테 빨리 연락을 하면 딱 1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518개 전체 순교의 정신을 하란 말이에요. 순교의 정신으로. 안 그러면요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요. 연방제로 넘어간다고요.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빨리 하세요. 연방제로 북한에 넘겨주고 나는요 넘겨줘도 괜찮아요. 나는요 우리 며느리 양메리가 미국 시민권이 있어서
치마폭 붙잡으면 나는 그냥 미국 가요. 황준선 장군님도 괜찮아. 왜냐하면 다 지금 손주들하고 자식들 다 미국에서 사니까 그냥 둘이만 가면 돼. 제 양심하고 가면 돼. 근데 여기 있는 전주나 뭐 갈 데도 없어. 이거 우리 손주도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참나 정말. 저만 맹탕입니다, 목사님. 저만. 그럼 뭐 아바이 동무 모시고 수령님 모시고 오손도손 잘 사셔야지 어떻게 하겠어. 수령님 모시고. 자, 그래서 빨리 결단을 내리시라고. 빨리빨리 전화해요. 빨리빨리 전화해서 빨리빨리 들어오도록 빨리 하라면 오늘은 10만 명 돌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자, 서산에서 온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거 전준환 목사님 읽어주시면. 네, 첨부 자료 사건 번호 나오고 제목은 법 제 177조 2항 위반 질의에 대한 피고발인의 답변에 대한 반박문 이렇게 나오네요. 본인은 본 사건을 고발하기 전 5월 22일에 서산시 선관위원회를 찾아가서 각 투표구에 투표함에 투표록 4번을 붙인 것은 공직선거법 제 177조 2항을 투표함을 개함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위반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합니다. 그랬어요. 이에 서산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본인에게 중앙선관위가 만든 자료에서 개표기로 집계한 투표지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대조가 위법한 개표인지 여부라는 제목의 내용을 A4 용지로 복사해 주면서 본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대신을 했다 그랬어요. 서산시 선관위 사무국장 서면 답변의 두 가지 문제점. 선관위 사무국장이 내게 준 내용의 출처는 대법원 204 수 16 판결문 중에 일부 내용이었다. 이 자료는 제17대 당진군 지역국회의원 당선 무효 청구의 청구 소에 관한 것으로 당진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판결문의 일부였습니다. 하하. 피고발인은 본인의 질의에 대해서 법 위반이 없음을 증거하기 위해 본인에게 당진군 지역구 선거 무효 소송 204수 16 판결문 중에 한 부분을 제시했다. 고발인은 사무국장이 준 A4 용지의 내용이 본 고발의 내용과는 다르지만 이것을 통해 본 고발의 내용을 다음에서 증명하고자 한다. 첫째, 대법원 204수 16은 몇몇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한 장 내지 세 장씩 부족하거나 한 장씩 많은 것은 당진시 선관위의 선거법 규에 위배된 선거관리원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자, 먼저 을 제1호례의 증에 1. 을을 제2호 증에 제2호 3호 증언의 각기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에 있어 당진군 선거구 46개 투표구 부재자 투표구 포함 중 당진읍 제2, 제5 투표구 고대면 제2투표구, 우광명 제2투표구, 신평명 제3투표구, 송산명 제3투표구에서 투표지 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각각 한 매, 두 매, 한 매, 세 매 부족한 반면 순성면 제2투표구, 송악명 제3투표구에서 제3, 5투표구에서 투표지 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각 한 매씩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투표구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지 수,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지 수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이와 같이 위 각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각각 한 매 내지 세 매가 부족하거나 각 한 매가 더 많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법규에 위배된 선거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이 사건 선거나 이 9개 투표구에서 실시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 2044수 판결의 쟁점은 원고가 투표가 끝난 뒤 개표상의 후보자별 유무효표의 분류 집계에서 원고의 유효표가 참가인의 유효표에 혼합되거나 원고의 유효표가 누락되고 개표상의 유무효표의 판정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며 제기한 당진군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무효 소송에 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문은 몇몇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한 장 내지 석 장씩 부족하거나 한 장씩 많다는 것은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규에 위배된 선거관리상 하자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원에서 검증을 한 결과 미분류된 표 중 몇 당사자 사이에 유무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표 합계 23회를 후보자별로 유효표로 계산하고 투표록을 대적해 본 결과 당선에 관계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하. 대법원 2044수 16은 당진군 9개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적거나 많다는 것은 투표구별로 투표함을 개함한 후 각 후보자별로 분류하기 전에 투표지 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지 않고 투표함을 개항한 다음 바로 각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투표자 수가 투표용지 수 교부수보다 부족하거나 많다는 발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당진군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17조 2항 법대로 하지 않아서 몇몇 투표기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부족하거나 많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예비적 선거 무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의 예비적 청구 원인으로 첫째, 이 사건 선거에 있어 당진군 선거구 중 당진읍 제2투표구, 고대면 제2투표구, 우강면 제2투표구, 신평면 제3투표구, 송산면 제3투표구에서는 투표가 끝난 뒤 개표를 한 결과 확인된 투표지 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각각 한 매, 두 매, 한 매, 세 매씩 부족하고 한편 순성면 제1투표구, 송악면 제3, 5투표구에서는 투표가 끝난 뒤 개표를 한 결과 확인된 투표지 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각 한 매씩 많으며 둘째 피고는 투표구별로 투표함을 개함한 후 각 후보자별로 분류하기 전에 투표지 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 이들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각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함을 개함한 다음 바로 각 후보자별로 분류한 후 이렇게 분류된 후보자별 득표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투표지 수를 계산함으로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투표구에 따라서는 투표지 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부족하거나 많은 결과가 발생하였고 셋째,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에서 선거인에게 사인이 누락되거나 사인이 이중으로 대법원은 2004년 당진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9개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1~3표 부족하거나 많음은 공직선거법 제170조 2항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유무효표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표 합계 23회를 법원에서 검증하여 후보자별로 유효표로 계산하고 투표록의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해 본 결과 당선의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본 고발의 내용은 2004년 당진군 지역 국회의원 선거처럼 개표 후 후보자별 유무효표의 분류 집계에서 미분류 투표지의 유효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표기를 사용한 지역구 관내 사전투표, 개표 상황표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이미 부족하고 수개표를 한 관내 사전투표 선거 거소 선상투표 개표 상황표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5매 정도 부족한 현상에 대해 피고발자를 투표수 조작 의혹으로 고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고발인은 피고인이 2044수 1016 판결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요 투표지 하자를 다투는 소송을 제22대 서산시 태안군 국회의원 선거 서산시 관내 사전투표 거소 선상투표 운산면 관내 사전투표에서 개표기를 사용한 지역구 개표 상황표와 수개표를 한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에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소를 불일치한 것을 해명 자료로 본인에게 준 것은 본인의 질의를 잘못되게 호도했다. 이것만요. 그만 읽어. 저기 아니 김학성 교수. 예. 헌법학자로서 예. 이 아직도 이 법률 용어가 말이야. 읽어봐도 저게 뭔 말인지 저게 방언인지 뭔지 말이야. 아니 왜 저 사법부에서 아직도 내가 듣기로는 일제 시대 때 쓰던 용어를 예. 많이 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일부러 자기들이 고급스럽게 놀라고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저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뭐 갑은 을에게 뭐 어찌고 예, 저찌고. 저게 예. 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요. 예. 장사 속이죠, 목사님. 그러니까 여러분, 저 목사님 아시다시피 병원에 가서 예. 의사가 이게 막 영어로 뭐 쓰잖아요. 그렇지.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은 이제 그걸 싹 써야만 권위가 있는 양 되는데, 영어로 써야지. 그럼요, 뭐. 하하. 근데 하여튼 저기서 네. 참 우리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전 문장을 읽으면 네. 상당히 좀 이게 방언같이 들릴 수가 있는. 근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지금 근데 저 서산시인가 저기에 저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하는데 한 표, 두 표, 세 표 이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 건 맞다. 맞는데 이 24표를 다 유효표로 하더라도 당선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게. 자, 그러면 예. 전국에 14,000곳이잖아요. 네, 예. 14,000곳에서 24표면 보자. 24표가 10개면은 240. 240이죠. 네. 100개면은 2,400. 1,000개면 24,000. 1,000개면 10,000개면 24만이요. 이게 전국에 다 따지면 24만에서 아니 이게 전국에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난다면 14,000곳에서 다 일어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기존의 기득권층들은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 같이 아직은 소수잖아, 목사님. 이 옳은 목소리를 들어서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 귀찮거든요. 자유통일당이 밉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없지요. 자, 이거 방송실 이거 자료를 계속 투쟁하는 그 서산시에 그 목사님 이름 한번 띄워줘봐. 응? 지금 거기 어디 일하러 간다고 오늘 통화를 직접 하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저기서 목사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일단 뭐 24표가 유효로 보더라도 당선에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기서 김후용 목사님 다툰 건 뭔가면 이 77조 2항 위반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뭔가면 지금 방금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표함을 개함을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가면 그 개함에서 나온 표수 이게 만표다. 그러면 투표 용지를 교부한 수가 헌법 77조 177조 2항 한번 찾아봐라. 이제 헌법 안에 목사님 공직선거법인데 공직선거법 이런 건데 저 내용을 보니까 투표함을 이제 개엄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뭔가면 지금 현재 표가 몇 표냐? 만 표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럼 저 우리 투표 용지를 교부한 게 몇 표냐? 그걸 먼저 대조하려는 거예요. 그렇지. 첫 번째 할 일이. 맞아.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대조를 먼저 하지 않고 표를 무조건 후보자별로 나누어서 계산부터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너 법 177조 2항에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개함을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후보자 수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개함에서 나온 표수하고 투표자 용지하고 표가 일치하느냐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을 안 하고 바로 투표자별로 이제 후보자별로
분류를 한 거예요, 목사님. 위로 올려봐라. 공직선거법 나왔네 저기. 이 시향. 예. 이 양 보면 구시군 선관위 위원장은 투표를 개함한 후에 투표수를 계산한 다음에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나는 저 아까 내용 저 10분의 1도 못 알아들었지만 결국 이거거든요. 투표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주민등록증 내죠. 예. 그럼 사인하죠. 예. 그럼 투표용지 받죠. 예. 투표용지 2장 받죠. 이제 지역구하고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거 받은 그 투표용지 받은 숫자하고 예. 나중에 통계낸 결과 예. 그 숫자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우가 이제 추미애가 바로 그 케이스죠, 목사님. 그렇죠. 대폭 달라졌는데 요 사건만 놓고 보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가면 개함을 하면 그거 이제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게 만 표다. 그러면 후보자별로 나누어서 계산하지 전에 투표함에 있는 그 투표 수와 발부된 투표용지 수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법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한 건 위법이지 이거는. 위법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자별로 계산을 이제 먼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뭔가면 안 한 게 위법인데 이거는 저 자기네들이 얘기하지 않고 대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러이러한 그런 위법이 있는 것은 하자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대법원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24표가 예컨대 뭐 더하기 빼기 있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안 주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밀어붙인 거죠. 그러면 개인 투표는 그렇다고 해도 24표가 당선에 영향이 없다고 해도 정당 투표에는 전국에 144곳을 다 모아버려 14,000을 다 모아버리면 절대 영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목사님 지금 각 그 모든 투표소에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해서 우리는 예컨대 정당 투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그런데 지금 이제 구주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그 이 투표함 그 보존 신청을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표, 두 표, 세 표 이게 선거구별로 한 표, 두 표, 세 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조작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목사님 0표 했는데 32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0표 정당 투표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이런 사례를 제시했으면 일리 있다고 봐서 근데 투표한 보존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고 한번 따져보자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법원은 지금 구찮고 싫으니까 참 다 기각시키고 있잖아요, 목사님. 아니 작년에 4년 전에 4.15 총선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만식에 수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해야 되는데 황교안 장관님. 예. 아니 오스트리아는 우편 투표 5장을 말이야. 그러니까요. 미리 열렸다고 해서 재선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좀 이게 우리나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자, 위로 띄워봐라. 근본적으로 대만에서 하는 거. 이건 대만입니다. 대만. 개표하는 이렇게 한 명씩 누구다 해가지고 보여주고. 놓고 그렇지. 거기에 따라서 저 칠판에서 저 정자로 해가지고 영상도 다 찍고. 완전히 쉽게 하면은 우리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앞선 그런 전산망 체제를 가지고 있고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대만이 저렇게 수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번 21대 선거도 그렇고 22대 선거도 그렇고 오스트리아가 그때 딱 부재자 투표 5장입니다. 5장. 예, 5장이 저 봉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민이 의혹을 가질 수 있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당선 무효, 그다음에 재선거를 결의를 했는데 이때 표수 당선된 사람이 50.3, 그다음에 차점자가 49.7%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몇천 표가 아니라 몇만 표가 차이가 난 겁니다.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5표 때문에 국민이 이걸 의혹을 갖긴다 해가지고 재선거를 하자. 재선거를 6개월 후에 했습니다. 해서 그때는
당락이 바뀐 게 아니고 음. 표차가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어. 이게 뭐냐면은 오스트리아는 그래도 사법부가 살아 있어서 국민이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면은 그렇지. 의혹을 풀고 왜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렇지. 다시 하자 이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41대 총선에서 21대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네. 오스트리아보다 지금 이것만 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분명히 이건 법규를 위반하고 이게 그런데 우리 사법 판결은 뭐냐면은 당락에 그게 없다는 것이죠.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위로 올려. 예.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우리 사법부도 개판이고 선관위도 개판이고 네. 우리 특히 국회의원들 네. 국회도 개판이고 떨어진 놈은 싸워야지요. 내가 다시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정치가 신뢰를 받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런 오스트리아보다도 뭐 100배 이상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고 하는데 네. 왜 이거 갖고 저희들은 이번 선거도 당연히 계속 재선거 해야 되지만은 이번 기회에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 관리 시스템 뭐 전산 개표 다 바꾸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언론을 안 합니까? 그 목사님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유럽도 독일이나 프랑스가 우리보다 못해서 전산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예. 황 전 장군님, 대만의 IT가 우리 IT가 뭐 차이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대만이 오히려 우리를 앞섰다고 봅니다. 앞섰는데 어떻게 저게 미개하게 저렇게 투표를 저렇게 말이야 미개하게 말이야. 어? 아까 동영상 다시 한번 보여줘봐. 동영상 저 봐야죠. 옛날 저거 예. 반장 선거 이거 옛날이 아닙니다. 금년 1월 달에 선거한 그렇습니다. 때입니다. 예. 1월 그래서 달에. 이렇게 하니까 전 세계가 정말 칭송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왜 그런 걸 못 따라갑니까? 그렇게 4년 전에 4.15 총선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으면 이제는 국민들한테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선관위가요, 만약에 당당하다면은 그 전산 프로그램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내놓으면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그러면 예. 누구든지 와서 시민단체 오든지 와서 한번 이거 한번 해봐라. 예. 근데 왜 뭐 안 내놓냐 말이야. 그걸 왜 안 내놓냐고. 진해가 구리니까 안 내는 거지 무슨 구리니까. 아이고 나 참나. 지금 특히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만처럼 저렇게 우리가 각 지역구별로 올려 위로 올려. 투표소 또 개표소가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참관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구는 뭐 한 2시간 만에 투표 수가 적으면 2시간 만에 결판이 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선관위에서 또는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몇 석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걸 왜 가지고 꼭 투성인데 전산으로 해가지고 자꾸 발표하고. 자, 전준환 목사님. 예. 저거 읽느라고 그거 뜻도 모르고 읽느라고 고생했어요. 근데 읽기는 해도 저게 뭔 말인지 모르지. 그래도 조금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알죠. 알아? 예. 말해봐요. 다 읽어보니까. 아는지 안 돼. 전준환 알면 전 국민이 다 알아. 지금 이제 아까 그 김학성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투표를 용지를 이제 다 개항을 해야만 했는데 어떤 데는 모자란 지역도 있고 많아진 지역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당락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은 괜찮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판결 내려버리고 아니 근데 25표가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는데 25표가 네. 전국에 14,000개로 나누면 네. 240만도 될 수 있고 말이야. 그리고 그게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러죠. 한 표, 두 표, 세 표를 조작했다는 것은요. 그 외에 다른 숫자는 더 조작됐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자, 나는 뭔 줄 알았더니 다 알고 있네.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목사님 그 설명을 잘했잖아요. 네. 자, 저기 핵심적인 거 우리 7번, 8번 그거 사진 한번 띄워봐요. 응? 이거 보세요. 이거 7번, 8번.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꼭 진새끼들이 꼭 시비 걸고 꼭 투표에서 지면 꼭 뭐 부정투표다 뭐 개지랄 떤다. 국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요 보세요. 여기 이 지금 그림을 보시라고 여기에 7번 개혁당. 그럼 8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8번 우리 자유통일당이. 우리도 원내 정당이에요. 국회의원 한 명을 보유하고 있는 원내 정당이면 순서별로 여기 9번이 조국 혁신당인데 조국 혁신당 사이에 8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투표 모아놓은 투표 용지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목사님 저거는. 위반- 중대한 위반이에요, 목사님 저거는. 중대한 위반이지. 중대한 위반이에요, 목사님 예. 저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한두 군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관돼서 저랬어요, 목사님. 14,000군데가 다 저렇게 했다니까요. 그렇지. 예. 한 그러면은 군데가 아니라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 저 8번 투표는 어디로 갔느냐? 전부 다 기타와 무효로 다 넘겨버렸어. 아까 그 다시 비춰봐. 봐. 기타와 무효 있죠. 아니 왜 자유통일당 표를 기타와 무효로 왜 넘긴 것이 130만 표, 130만 표. 그 130만 표도 그것도 다 믿을 수 없지만은 380만 표를 우리는 도적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구조적으로 이런데도 말이야 선관위가 말이야 여기 대해서 해명도 안 하고 말이야. 이래서 나라가 되겠어 이게? 근데 나라가? 목사님, 네. 저걸 할 때 어. 전국적으로 저런 형태로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했지. 예, 똑같이. 요게 그렇지. 그러면은 8번 저 지금 양평에선가 저게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양평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 시스템을 그대로 갔다는 얘기라면 전체가 다 그래. 네. 다. 그러면 자유통일당 표는 전부 다 기타 무효 아니면 그 둘 중에 하나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비 사전 투표 할 때 가서 다 지문 찍고 그리고 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그러면 그 사전 투표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를 다 조사를 해보고 예? 이걸 몇 군데만 딱 조사해보면 부정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날 건데 이걸 누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걸 막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선관위요. 중앙선관위가 네. 전국에 지시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박스를 저렇게 하라고 네. 양평만 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면 자 중앙선관위가 총대를 메고 일을 했죠. 네.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자 민주당이 자유통일당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은 더 미워하잖아요. 더 미워하지. 북한은 우리 더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미워하는. 그러니까 중국 좀 미워하고 전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게 목사님. 근데 아무리 미워도 저렇게 해서는 저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 볼 수 있습니까? 자. 8번은 중앙선관위가 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한 번호예요. 그렇지. 부여한 번호면 아무리 미워도 7번 다음에 8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다음에 9번이고 나머지는 의석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했다는 말이 설명이 되지만 그렇지. 우리는 아니 자신들이 우리 법에 의해서 8번을 부여한 그 정당의 박스를 없애가지고 딴 데 뒀단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말이죠. 그렇지. 저는 처음에 어느 미친놈이 하나 저렇게 했나 그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저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면 이런 것 같아요, 목사님. 조직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 의식 무식적으로 이 여야 다 따질 거 없이 자유통일당 저 인간들은 들어오면 안 돼. 맞아. 그러니까 야 여타하면 전 기타야, 여차하면 무효야. 그죠, 목사님?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하는 것이고 정말 대한민국의 저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에서 8번을 저기서 뺐다. 이건 중대한 법 위반이네. 중대한 법 위반이야. 저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목사님 나라를 상대로 싸울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추미애 지역 다시 한번 그림 보여줘봐요. 추미애 지역 보라고. 자, 이 추미애 지역을 보면은 하남시를 보면은 이게 전부 다 빨간색이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우파가. 내가 어제 저기를 가봤어요. 근데 가밀동 저기 한 개만 네. 딱 저게 추미애가 이겼단 말이야. 가밀동 한 개인데. 근데 문제는 가밀동 지역에서 개표한 그 개표가 네.
사전 투표가 80%야. 저 가밀동 하나. 가밀동만. 그렇지. 말이 안 되는데. 예? 사전 투표가 80%란 말이야. 사전 투표가. 이게 무슨 놈 말이야? 이게 선거냐고 이게 선거냐고 이게. 어? 이 중에서 뭐 3분의 1 정도라도 파란색이 나오든지 더불어민주당이 나오든지 하면 추미애가 이겼다고 해도 한 군데도 그 한 군데 중에서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전 투표만 거기서 80% 나온 거야. 그거는 조작한 거 틀림없죠. 그거는. 저게요. 예. 사전 투표가 80%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 그렇지. 저 가밀동 지역이요. 저쪽에 천연동이나 충궁동은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좀 단독 주택들이 많아요. 여기는. 그런데 저 가밀동 제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저 신도시가 딱 들어선 데예요. 근데 신도시가 들어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80%가 가서 투표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그 젊은 사람들이 추미애를 이렇게 좋아합니까? 추미애를 좋아해? 참. 참. 말도 안 되는. 난 또 놀랍네. 80%가 사전 투표를 했다는 거지. 그렇지. 거기다가 그게 점점 더 드러나요. 이제 근데 밝혀지는데. 저 이용인가 저 사람 말이에요. 근데 왜 멍청이 같이 가만히 있어? 왜 가만인지 알아요? 예? 다음에 네. 2년 후에 하남시장 저 공천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목사님 말씀대로 이제 지역 선거에 지방 선거에서 공천 받으려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국민의힘 자체가 사고가 만약에 국민의힘 사람들이요 이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또라이로 찍혀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우리가 이제 조사해서 밝히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내가 말을 하면 찍힌다. 그럼 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뭐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목사님 후보 공천할 때 그때 딴소리 했다고 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거죠, 목사님 저게. 저게요 다 지금 이용희가 지금 저 문체부 장관으로 뭐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용희가 전부 다요 저 장로님 말이 틀린 거야. 전부 다요. 예. 다음 후에 한 자리 예. 기대하고 그렇죠, 목사님. 이걸 탈당도 안 하고 예. 밝히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다 염두에 두고 예, 다 진실을 외면하는 거지, 목사님. 장관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겠죠, 목사님. 예. 또 봐요. 이용희가 원래 저 청와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청와대 출신이야. 그러니까는 저 장관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야 돼. 하면 안 되고 결국은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외국에 순방 중에 있으니까 빨리 돌아오셔서 일단은 어제 황교안 장군님 어제 말씀하실 때 아주 중간 절충형을 이야기했는데 뭐냐 대통령이 이 투표 조사위원회를 빨리 구축을 하라. 지금 저 5.18 조사위원회, 세월호, 그다음에 세월호, 또 뭐 이태원 참사, 이거 가지고 5.18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 위원회가 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40년. 예, 위원은 차관급입니다. 저렇게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이슈화 시키기가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으면은 조사위원회 우리도 설치하면 됩니다. 그 조사위원회는 국회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예,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슈화 되면은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점점 호감을 갖게 되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이번 총선 이것도 재선거 해야 되지만은 이번에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은 앞으로 뭐 지자체 선거, 뭐 대통령 선거 앞으로 전혀 기대할 거 없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거긴 또 예산도 나오니까 아직도 지금 광주 5.18은 조사위원회 지금도 계속이고 예산 타가지고 세월호도 또 예산 세상에 세월호가 벌써 7년 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헌법학자 1호 예. 저 김학성 교수를 조사위원장으로 하면은 예. 아주 치열하고 한 달이면 뭐 더 예. 이상. 근데 또 장로님을 조사위원장으로 임명해 놓으면 네. 월급 많이 달라고 계속 오래 달라고 한 10년 하는 거 아니에요, 조사? 아이 오늘 그 조사위원회 목사님 처음에 만들 때 활동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예, 원칙이 1년, 2년이 딱 기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왜 세월은 저렇게 길게 해요? 아니, 왜 길게 하느냐? 예. 그거는 한꺼번에 길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 연기해. 아니 한 번 하고 또 두 번째 하고 문제인데 또 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4차 무슨 위원회 이렇게 된 것이지 한 번 위원회가 8년 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장로님은 4차, 2차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 저는 하면 요새 목사님 제가 볼 때 예. 지금 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지금 끌려다니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마디로 점잖은 말 할 게 아니라 니네 이 새끼들 그따로 하려면 나 다 때려쳐 임마 내가. 그러고 딱 던지고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맞아. 그저 그냥 뭐 그래서 뭐 요만한 종이 쫙 들고 뭐 사퇴하라 뭐 이런 소리 하니까요. 이제 눈도 깜짝 안 해, 목사님. 아니, 그래서 하여튼 이거 대통령 들어오시면 이거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 항의를 하고 이래서 결국 일어나는 게 4.19가 일어난다, 얘. 4.19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국민들은 다 아는데, 이게 행정부라든지 몇몇 국회라든지 이 사람들만 모르니까 속여 먹을 수 있다고 계속 생각하면 결국은 4.19가 일어나는 거야. 3.1 독립운동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4.19가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폭발 직전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전국에 와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 254개 우리 실행위원장별로 깃발을 들고 그 다음에 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라솔을 펴고 파라솔 전국에 14,000개 다 뿌렸으니까 파라솔을 길거리에 여기다 펴고 이렇게 희생이 없는 이렇게 띄워봐요. 이렇게 파라솔 펴놓고 하란 말이에요. 이게 위에 위로 올려요. 위로 올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3,518개 자유마을 대표별로 이 행사를 계속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이제 그 안보단체에서만 하고 우리는 이제 좀 쉬고, 왜냐하면 이거 해야 되니까, 이게 더 바쁘니까, 동네별로 하는 게 더 바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2부 순서로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다, 이 제목으로 2부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 증인이 나와 계시는데, 이준희 자매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 이준희 자매님은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시죠. 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먼저 저는 그 녹취록 지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자유일보 방송에 처음 나오고 기자회견도 보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최순실 씨의 조카였죠. 장시호와 친구였던 관계였고 또 그 녹취의 대상자였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과 연이되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나왔고, 또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님과 관련된 진실관계 여부를 밝히려는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 구조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지금 현재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된, 네. 거기에 몇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최순실, 네. 요즘은 최서원이라 그러죠. 네, 네. 지금도 아직도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교도소에 청주교도소에. 네, 네. 근데 거기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 분 등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서원, 최순실, 네. 그분하고의 친자매, 네. 친자매가
이제 그 장시호의 엄마죠. 네, 맞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친자매 아닙니까? 어릴 때 그냥 다 같이 컸던 맞습니다. 그 친자매죠. 최순득 씨죠. 아, 최순덕 씨. 네. 최순덕 씨인데 그러면 장시호는 누구예요? 그러면 장시호는 그 최순실 씨의 친언니, 최순득 씨의 친딸. 친딸. 네. 그러면 최서원 씨는 최순실 씨는 이모네. 네, 맞습니다. 친이모. 친이모죠. 친이모인데. 네. 그러면 그 장시호가 네. 이제 법정 정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시호가 네. 녹취록을 나도 이제 몇 개 들어봤고 네. 이제 이따도 한번 또 들어주겠지만은 네. 그러면 이제 그 박근혜 탄핵 더하기 이제 깜빵을 넣기 위해서 네. 검찰이 이제 수사를 했잖아요. 수사. 네, 네. 검찰. 네. 그 수사한 담당 검사가 누굽니까? 그 당시 특검이 구성이 돼서 아, 특검?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 그 지금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김스타 김 검사랑 또 박주성이라는 검사님 이름도 나오고요. 최재성 검사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검사가 김영철, 일명 장시호가 이름을 붙인 김스타라고 본인이 스타를 만들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김영철 검사님이 예. 제일 그 특검할 때 실무자 있었다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 거기에 그 혹시 한동훈 검사도 그때 실무자로서 그 활동을 했는데 그 언급이 안 돼요? 전체에 언급이 됩니다. 거기서. 거기도 언급이 돼. 예,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동훈 검사님이 팀장? 그런 직급이었죠. 한동훈은 네네. 팀장이고 예, 그 장시호랑 같은 고등학교 선배였고, 예, 같은 지역의 현대고등학교 출신이어서 현대고등학교. 네, 어. 굉장히 본인한테 잘 대해주고 그 유명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사건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이가 팀장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영철이가 네. 실무자 검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위에 또 돕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게 네. 특검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지도자가 중간 리더가 예. 이게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죠. 아, 그다음에 그 맨 위에가 네. 박영수. 맞습니다. 박영수가 총책임자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박영수는 이미 벌써 깜빵 갔다 왔고 네. 50억을 받았느니 네. 깜빵 갔다 왔죠. 네. 갔다 왔는데 이 김영철 검사는 처벌을 안 받았단 말이야. 지금 네. 현재까지는. 네. 지금도 대검에 있죠. 아닙니다. 어디? 지금 북부지검으로 발령돼서 북부지검으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 북부지검으로. 예. 아하, 그렇구나. 네, 북부지검으로 갔고 현재 공수처에 고발당해서 지금 며칠 전에 그 기자회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시민단체랑 같이 검사를 했습니다. 김스타를.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가 며칠 전에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예. 그 김스타는 그 김영철 검사는 현재 북부지검으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 장시호가 네. 그때 그 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네. 거짓 증언을 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녹취 파일에 보면 그 검사가 그 조사 내용을 증언하기 전에 달달 외우게 했다. 예, 또 혹은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저께 연습한 대로만 잘 외워서 대답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녹취가 나가고 난 후에 저희 방송에서 장시호가 여러 기자들이 전화가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원래 장시호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여러 기자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재판 도중에 휴정 시간에 그게 아니라 김스타가 조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대답을 하라고 한 거다라고 또 대답을 하는데 그것 또한 그냥 불법이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장시호하고 네. 우리 이준희 자매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저랑은 친구였었죠. 아, 친구였었구나. 친구였었죠. 과거에. 예, 친구였었고 장시호는 저를 많이 믿었었죠. 예, 믿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고 본인이 입장문을 냈죠, 장시호가. 녹취록이 나가고 난 후에.
근데 그 녹취록이 네. 적은 것도 아니고 1700개인데 네네. 1700개를 이렇게 고의로 녹음을 했나요? 어떻게 했어? 아, 그게 아니고 저는 삼성 자동 녹음이 되는 기계 자체가 자동 녹음이었어요. 아, 원래. 네. 자동 녹음. 자동 녹음이었고요. 음. 자동 녹음이었는데 우연히 항상 저는 그냥 그 백업을 잘해두는 편이었어요. 아. 예, 근데 나중에 됐는데 어. 장시호께 그대로 돼 있었고 장시호 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장시호 어머님 장시호가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어. 최순득 엄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엄마가 이유는 장시호 엄마가 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내 여동생 다 인생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아니요. 장시호의 엄마는. 아니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 말은 행동은 그렇게. 또 예. 근데 어쨌거나 사이가 안 좋아져서 제가 그 중간 역할을 많이 하느라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장시호도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는데 고의 녹음은 아니었고 전체 녹음이 다 그냥 돼 있었던 거였어요. 됐었고. 네, 그러면 거기서 핵심적인 증언 있죠. 네. 그 방송실 혹시 그 저 준비된 게 있나요? 있으면 한번 잠깐 한번 틀어봐 주. 이거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주고받고 이제 했는데 네. 핵심 내용은 결국은 뭐냐? 아 다시 말하면 이제 그때 특검하는 시대 네. 특검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도 하고 네. 또 그 최순실에 대한 특검도 하고 이제 특검을 하는데 그 조사 중에서 일어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장시호는 사실은 그 장시호가 처벌을 받았나요? 처벌을 받았는데 어. 사실 검사 구형보다 높게 받았고 어. 더 중요한 거는 장시호는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날 쇼파까지 주문을 해놔요. 하하. 그러고 아들한테 엄마 갔다 올게 하고 갔다가 법정 구속이 되죠. 그러니까 네. 검사들한테 회유를 당했구나. 그리고 검사가 어. 이만큼 받을 거야라고 했는데 어. 판사님이 어. 그냥 때려버린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감옥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그 1년 6개월. 그러면은 지금 장시호는 예. 그때 있었던 사실 검사가 회유한 거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하라. 예. 뭐 이것만 하면 내가 봐주겠다. 네네. 뭐 이런 거. 네. 이런 걸 지금 다 공개를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본인한테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장시호가 맡겼었던 그 열대의 대포폰이 본인을 지켜주기도 하면서 본인을 죽일 수도 있는 폰이 아닌가. 아.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검사한테 감히 본인 친구의 사건을 밤에 한 명도 아니고 두세 명한테 나는 특검 라인인데 하면서 전화를 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 될까요? 하다못해 담당 경찰한테 전화하는 것도 힘들고 담당 검사랑 전화 연결이 되나요?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됐지. 안 됩니다. 못하게 돼 있잖아. 못해요. 못하고 바꿔주지도 않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다들 점심시간인가? 안 받네. 담당 검사가 누구야? 바보야. 밤 12시라고. 상대방 이 동생 저랑 친한 동생이죠. 낮인 줄. 왜냐면 장시호 미국에 있을 때예요. 미쳤네. 그 다음 밑에 내려보시면 좀만 내려주시면요. 난 좀만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시면 또 의정부야? 너 의정부 사건이니? 이 뜻이야. 난 중앙특수만이니 라인이 될지 모르겠다. 본인은 중앙특수 라인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체? 이거는 검사하고 거의 뭐 정말 자 중앙특수 라인이 되기까지 장시호는 도대체 국정농단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면 이제 나옵니다. 김창진 검사님, 박주성 검사님, 뭐 기자는 넘어가고 이거를 왜 보여주냐면요. 장시호는 지금 이 친구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또 많이 걸린 게 많아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직접 전화를 걸었고.
그래서 저 지금 특검 검사님들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수사단장 특검까지. 예. 근데 그 내가 그때 우리 방송에 여기 모시고 네. 그 정유라 있죠. 아, 네네. 정유라를 그 여기 모시고 내가 토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 장시호의 핵심 증언이 네. 뭐냐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최순실하고 네. 최서원 씨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하고 네. 경제 공동체다. 네네. 그 경제 공동체로 몰고 가기 위해서 네. 삼선동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이 있잖아요. 네네. 원래 집이 사죠. 네네. 지금은 다 날라갔지만은 네. 그 집 안에 있는 금고가 있는데 네. 그 금고를 최순실이가 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네네네. 이렇게 장시호가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것이 큰 것도 아니고 네. 현장 점검한 것도 아니고 네네. 압수수색해서 네. 정말 그 금고가 있는지 네네. 확인도 안 해보고 네. 딱 이 여자의 하나의 장시호의 증언 하나 때문에 네네. 증언 하나로 세상에 박근혜가 탄핵도 되고 깜빵도 가고 맞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연결돼서 또 이재용까지 또 깜빵 가고 네. 경제 공동체 네. 예? 이렇게 네. 이제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핵심이 네. 뭐냐면은 그 김학성 교수님 예. 법률 전문가니까 한번 물어보자면 네. 그 한 여자가 그 박근혜 대통령 사저 삼성동에 집이 있었잖아요. 예, 예. 집에 있는 금고에 있는 돈을 최순실이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예. 하는 이 증언 하나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유죄 증거로 삼은 거지, 목사님. 네, 유죄 증거로.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법원이 네.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물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증도 있지만 사람의 개인 증언도 응. 증언도 유죄 증거가 목숨될 수가 있거든요. 되는데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금고가 거기 있었는지 예. 검사가 담당 검사가 확인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히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네. 왜냐하면 장시호의 그 증언이 응. 옳은지 그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목사님이 그 갖고 계신 의문 그대로 그 사저에 그러한 금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장시호의 증언을 이게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믿은 거죠, 목사님. 네. 예. 그러니까 재판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예, 근데 이 발언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른 각도에서 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의심 없이 바로 아 맞다라고 해서 이제 이끌어간 그런 재판이 된 거죠, 목사님. 근데 그 이재용이가 이제 거기 같이 엮어서 이제 깜빵을 갔단 말이야. 네. 근데 하루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들 초청해서 요즘은 아예 기업인들 초청해서 그 하지도 않아. 요즘은 외국에 갈 때 아예 비행기에 태워서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뭐 네. 말을 하든지 하는데 그 청와대 초청을 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이거는 내가 이제 정유라 씨한테 내가 직접 이 자리에서 내가 말을 들은 얘기예요. 네. 예,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그날 청와대에서 이제 기업원들 모임이 끝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뒷방으로 데려가서 삼성의 이재용을 데려가서 정유라가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땄는데 네.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땄다는 거야. 땄는데 삼성이 좀 지원을 해서 도쿄올림픽에 2년 후에서 이게 이제 승마는 사실은 유럽에서는 기족 운동이죠. 운동, 예, 예. 기족 운동인데 아시아 쪽에서는 금메달 따기 힘들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아시아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지원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박근혜가 말을 했다는 거야. 이제 네. 말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때에 이제 정유라 씨의 그 증언을 내가 여기서 직접 이제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아시안 게임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딸 때는 마장 마술 그 말 타고 네. 있잖아요. 그 탈 때는 그 자기 말로 땄다는 거야.
예. 자기 말로. 자기 말로. 그렇지. 네, 네. 자기 말로.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재정적으로 좀 능력이 있으니까.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싼 말이지, 싼 말. 네, 네. 싼 말로. 자기 말로 금메달을 땄다는 거지. 네. 금메달을 이제 땄는데, 이제 그때도 삼성이 승마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기업체별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네. 기업체별로 스포츠 하나를 다 맡기잖아요. 보통 맡고 있죠, 목사님. 네. 예, 기업체. 재계가. 예, 지금도 예. 프로야구는 다 기업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들이. 지금 축구는 또 현대가 하지 않나요, 목사님? 현대가 회장이 하고 있고. 현대도 회장하고 있고 모든 스포츠 양궁도 양궁도 현대가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래서 올림픽이나 국제 무대에 가서 금메달 따고 이제 사격, 특별히 뭐 펜싱 같은 거, 네. 펜싱 같은 거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비인기 종목이죠. 인기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 금메달 딴단 말이야. 네. 이게 전부 다 기업체가 후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삼성한테 돌아간 것이 뭐냐면 이게 삼성은 돈이 많으니까 네. 말 타는 거 있잖아요. 말. 네. 승마 팀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삼성이 가지고 있는 승마 팀을 가지고는 말 값은 50억짜리 비싼데 걔들은 금메달 못 딴 거야. 아시안 네. 게임에. 근데 오히려 싼 것말을 가지고 있는 이 정유라가 예. 금메달 땄단 말이야. 예, 예. 따니까 금메달을 따니까 이것을 금메달 따면 그것을 특례로 해서 이화여대에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요, 그거는 모든 스포츠에 예를 들어서 김연아 있죠. 네. 예. 김연아 고려대학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연아 예. 저 피겨 스케이팅 예, 예. 공부 얼마나 했겠습니까? 맞아요. 고려대학교 다니면서 맞아요. 어? 뭐 적당하게 했겠죠, 목소리. 적당하게. 어? 아니 예를 들어서 야구팀들 있죠. 예. 네. 그 옛날에 그 연고전에 그럼 또 저 장로님 아니 괜찮습니다. 고연전 할 때 그 아이스하키도 하고 예. 그다음에 네. 또 농구, 축구, 럭비 농구, 뭐다 축구, 했습니다. 럭비도 하죠. 예, 예. 걔들 솔직히 공부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 당시는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하. 전혀 안 하고 예. 그것뿐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하는 애들 있죠. 네. 학교 안에서 그 학생 자식들은 운동. 더 안 했죠. 걔들은 아예 사무실 따로 차려놓고 수업 네.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잖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도 나중에 졸업장 줘요 안 줘요? 아, 다 줬죠, 대부분 목소리. 주죠? 예. 맞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이 정유라가 이화여대 특례 입학한 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건 법적으로 목사님 보장된 상황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례 입학을 가능하다. 아. 그래서 들어간 거죠, 목사님. 그런데 이화여대 학장이 네. 그걸 불법 입학을 했다 그래가지고 깜빵 갔다 왔어요. 맞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좌파 세상이 되면 이거는 진실과 관계없이 사건이 뒤집어지는 거야. 저도 그때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목사님 대학 교수 아닙니까? 출석부 뭐 어떻게 잘 안 온 거 했다 뭐 출석했다고 해서 네. 몇 가지 때문에 네. 그 교수가 목사님 징계 받았잖아요. 처벌 받고. 그래서 정유라가 이화여대 이제 특례 입학을 했는데 특례 입학을 하면 걔는 말 타는 게 전공 과목이니까 네. 말만 타지 학교 공부하러 갈 시간 없잖아. 예. 솔직히. 예. 그리고 그게 정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돼 있는데 삼성이 그때 승마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삼성으로서는 얘같이 잘 타는 말 타는 애가 없는 거야. 예. 정유라처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시안 금메달 딴 정유라를 삼성에서 좀 지원해라. 지원을 해서 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게 하라. 예.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근데 이걸 경제 공동체로 해가지고 이재용도 깜빡에 집어넣고 예, 예. 박근혜도 깜빡에 집어넣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이 도대체 지금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야. 내가 보니까 그렇죠. 힘의 문제.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국회 보세요, 목사님.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 보세요. 그러나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경우는 건국 이래로 처음입니다, 목사님. 여당이 단독 개헌을 한 경우 있었어요. 네. 야당이 독자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고요. 지금 국회의장이 하는 얘기가 네. 국회법보다 그 관행이 우선할 수 없다 그랬는데 네. 우리가 목사님 국회의장을
일당이 가져가잖아요. 반드시 법사위원장은 상대당이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통제 때문에. 그렇지.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관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쪽은요, 알짤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지네가 다 갖겠다는 거고, 이미 11개 다 가져갔거든요. 이번 주에 만약에 이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하면 나머지 7개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그래. 다 가져가면 좋겠어요, 저는. 네, 다 가져가고 우리는 폭동을 일으키니까. 전 그래서 뭔가 하면 추경호와 야, 이 그지 같은 새끼들아, 니네 맘대로 해. 그렇지. 확 던지고 나오지 말이지. 맞아. 거기서 뭘 그걸 보고 앉아있어 도대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아유, 참 속 터지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헌법학자로서 예, 이재용 깜빵 갔다 온 거, 예, 그 다음에 또 박근혜 깜빵 갔다 온 거, 예, 최서원은 지금도 감옥에 gat혀 있는 거, 예, 예. 이거는 원천 무효 아닙니까 이거 사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당시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 넣어서 그렇지.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죄를 만드는 거죠, 죄를 만들어야 돼. 만드는 거죠. 아, 예, 근데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정유라가 근데 삼성을 불러서 LA 올림픽 나가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말은 정유라가 이미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생판 없는 사람을 갖다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아시아에서 우승했는데 우리가 이 승마라고 하는 것은 비인기적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지. 그렇게 대통령으로서는 국익을 높이기 위해서 맞아. 마침 삼성이 승마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좀 지원을 해서 올림픽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 당연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그거를 가지고 근데 뭐 경제 공동체를 묶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내리는 수단으로 쓰면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랐던 게 그 당시 학장을 형사처벌하고 아, 이화여대 학장을 깜빡 그럼요. 갔다니까. 제가 기억해요. 네. 그다음에 담당 교수 출석부 조작했다고 그 교수도 처벌받았어요. 하하.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야, 이게 대학에서 저런 경우를 갖다 만약에 있으면 뭐 주의라든지 경고를 줄 수는 있을 거예요, 목사님. 경고도 없어 상줘야 돼. 그러나 처벌을 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저 친구들이 하는구나. 그래서 정유라를 학력을 없애가지고 중졸로 만든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하. 중졸로 만들었잖아요. 중졸로 만들어서 기가 막히는 거야. 어? 자, 그러면 박근혜 제1번, 네. 두 번째 이재용, 네. 그 다음에 최순실, 네.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학장, 네. 그 다음에 교수 네. 처벌받은 사람들을 이거 재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재심해야 돼요. 해야 돼. 여러분, 그 목사님 아, 문제는요. 조봉암이죠, 조봉암. 그렇지. 걔를 다시 재심해서 무죄시켰잖아요, 목사님. 조봉암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한 수 거들어야 되겠는데, 조봉암은 원래부터 약간 남노당 쪽에 속한 사람. 물 공산주의자예요, 목사님. 네, 공산주의자인데 이승만이가 태평양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스카웃해서 농지개혁하기 위해서. 네, 예. 농지개혁하기 위해서 농림부 장관을 그렇습니다. 예. 농림부 장관을 시켰는데, 그래서 농지개혁에는 그분이 일종의 기여는 한 게 있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네.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이지만 그렇지. 조봉암을 끌어들여서 나라를 위해서 장관까지 시켰잖아요, 목사님. 장관 시켰죠. 예. 시키고 난 뒤에 그 후에 나중에 몇 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이제 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야. 2대 때 나왔어요, 목사님. 2대 때? 예, 예. 대통령 출마하니까 이제 이승만도 대통령 출마하고 네. 하니까 자기 밑에 있었던 장관이 이제 대통령 출마를 이제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승만이가 죽였다 그러는데, 이게 왜 아니냐 하면은 그때에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조봉암을 지원하는 연설을 했어요. 네, 예. 우리 남한의 지도자는 조봉암으로 정했다. 김일성이가 죽은 교례니까 김일성이가 예. 지원 연설을 하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 새끼 아직도 북한하고 연동성이 있구나 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사형을
그게 이제 잘못한 거야. 근데 목사님 그때요. 이승만 정부가. 조봉암이는요 2대 때 이승만하고 붙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조봉암이는 3대 때 또 나옵니다. 3대 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신익기 선생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조봉암이가 목사님 2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을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3대 때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사실은 조봉암을 죽인 거야. 왜냐하면 우리 남쪽의 지도자는 조봉암으로 정했다. 예. 이러니까 이 새끼가 아직도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구나. 네. 해서 간첩을 만났다고 하는 그 혐의로 네. 검사가 수사를 나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면 요즘 같이 이재명 같이 재판했으면 되거든. 이재명 같이 한 3, 4년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대통령 출마도 못할 것이고 나중에 사형 선고도 할 것이고 한데 이게 이제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이승만 정부의 실수란 말이야. 그래서 일주일인가 얼마 단기 안에 사형을 집행을 했단 말이야. 집행을 했는데 그거는 이거 우리도 다시 또 재점검을 또 해야 돼. 재판을.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고소를 했단 말이야. 그 후손들이. 예. 고소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조봉암이는 억울하게 죽었다. 국가가 배상하라 그래서 30억인가 얼마 탔다네요. 30억. 30억 타고 재심에서도 다시 이제 이겼잖아요, 목사님. 이겼죠. 예? 문재인이가 목사님 조봉암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기억하시죠? 한명숙이가 출소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도 박범계가를 통해 가지고 그때 잘못됐단 말이지. 네. 재심 청구하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네. 이 인간들은요.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이 건도 제가 볼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요.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옳은 거를 밝혀내는 것이 정의예요, 목사님.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볼 때 재심 청구를 안 할 것 같고 네. 우리 시민단체가 우리 변호사들이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이거는 황교안 장군님 이 말을 누가 했나요 도대체가 역사는 이긴 자의 것이라고. 예? 누가 그런 비속어를 역사는 이긴 자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그거 뭡니까 그거? 그 말을 한 사람은 많죠, 저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예, 비슷한 말도 예. 군사 쿠데타 하면은 이기면은 예. 혁명이고 지면은 반란이다. 예. 이런 이야기 맞습니다. 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역사는 예. 이긴 자가 네. 이긴 자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거죠. 목사님 지금 이재명 보세요, 목사님. 그 범법이 거의 불명한데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쌍방울한테 네이 하나 사 입은 거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은 사탕 하나 다 먹. 사탕을 사는데. 근데 그런데도 뭐 뻔뻔하잖아요. 우리 자매님이 오늘 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예. 자매님한테 좀 많이 좀 물어봤으면 맞아요. 물어봐봐. 맞아요. 많이 우리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호라는 아이 입에서 나왔다는 증언,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아이의 말 한마디,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 말 그대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확인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지. 물론 누군가의 증언이라는 게 말로 무언가가 성립되려면 그러니까는 뭐 정황적 증거, 상황적 증거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황적 증거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겹치고 겹쳐져서 그 정황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라는 게 있어서 납득을 시켰을 때 가능한 것인데 장시호라는 아이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녹취록들을 들어보면 자기의 친이모를 말 그대로 직업 하나 없이 살다가 그런 자리까지 끌어준 이모를 그 깜빵에 넣어놓고 그리고 자기 말로는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랑 제주도에 가서 사신다고 항상 말로 하고 죄책감이 든다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감방에 계실 때 그리고 엄마는 치매가 오시는 상태에서 장시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을 열겠다. 그런 생각머리를 갖고 있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증언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그 똑똑하신 사법부에서 뭐 믿음이 갔길래
그것만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게 뭐 증언이 되고 내용이 설득력이 있어서 했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검사들을 부를 때도 뭐 그냥 오빠라고 부르는 거 뭐 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맞고 스타라는 것도 목사님 녹취에도 나오는데 내가 김스타 검찰총장 시킬 거야. 이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시건방진 말이 아니 뭐 내가 검찰총장을 시킨다. 김스타만 지금 북부로 갔어요. 사실 그 동기에서 북부로 갈 건 아니었다라는 게 기자들 사이에서의 뭐 얘기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검찰총장 시킬 거야. 뭐 시건방짐의 끝이죠. 정말 장시호는. 그리고 내가 술집 열면은 이재용이가 안 오겠어? 뭐 얼마나 국정농단이라는 뽕을 어깨에 얹었으면은 무슨 애가 무직이고 직업도 없던 애가 그 국정농단 사건 겪으면서 정말 이모 깜빵 보내고 이 사단을 내놓고 그렇게 됐어요. 그 오빠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다 별명 붙여가지고 부르고. 예, 정말. 검사한테. 네.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한테. 네. 예? 네. 그리고 아까 뭐 대답을 이렇게 하라. 미리 네. 뭐다 미리 달달 외우게. 왜 달달 외우게 하냐면 장시호가 하도 이렇게 정신적인 약 먹고 포폴 수면을 차고 하니까 지금 방금 말한 것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요즘 애들이 말하는 용어 자체 애라서 미안해요. 아니. 자매님 예. 이 세대 차이 나서 그런지 나 네. 아까 뭐 뽕이라 그러는 거 뭐 아, 그게 뭔 말이 난 도대체 포폴이 수면 마취제라고요.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연예인들도 수면 마취제가 원래 전신 마취가 있고 수면 마취 잠깐 재우면서 저희가 치료용으로 목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성형 거예요. 수술할 때? 네네 맞아요. 그렇구나. 극소 마취가 있고 근데 이거를 잠을 잘 목적으로 순간 이렇게 사르르 잠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이거를 한 달에 한 번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과도하게 이게 이제 삼성의 그분도 그렇고 많은 연예인들이 문제가 되죠. 나 저기 어제 그저께 연세 세브란스 가가지고 위내시경 하실 때. 그 저기 저 위내시경 할 때 맞아요. 네. 네, 목사님. 잠 자는지도 모르게 잠잘 맞습니다. 그 느낌 때문에. 그거 예. 근데 기억하기로는 자매님 예. 그 이제 달달 외우게 했다 그것을 네. 그 삼성의 이재용이하고 네. 어디 병원에 가서 네. 그렇게 그 프로포폴 그런 거 하는 거 네. 그것을 장시호한테 네. 써주면서 검사가 네. 야 요대로 네가 해라. 아, 그건 별개예요. 그건 별개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네. 달달 외우게 했다는 건 국정농단 사건 때, 예, 그 사건 때 얘기고요. 네. 그때 이제 외우게 했는데 그 김스타가 네. 장시호한테 너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라고 하니까 결국 근데 장시호는 김스타 편을 들고 달달 외웠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포폴 얘기는 당시 삼성물산 건으로 이재용 씨가 재판을 받고 있던 때 이제 장시호가 그 이재용 씨의 포폴 사건을 김스타한테 찔러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찌르면 얼마나 국민들이 이재용이 가뜩이나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건 하고 다니면 얼마나 김스타한테 땡큐지 뭐 이러면서 하하. 좋아하면서 그걸 찔러요. 갖다 줘요. 말 그대로 김스타 총장 만들어 준다는 자기의 뭐 야심찬 그거 계획의 일부였죠. 아니 저 황교안 장군님 한 그 어린 애한테 국가 대통령이 탄핵도 되고 한 시대가 흔들리고 이렇게 허약한 나라입니까 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게 네? 지금 저희들 부정선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아. 예. 결국은 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두 눈을 부릅뜨고 정의를 찾으려고 하고 또 제대로 된 사람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뽑아주고 하면 되는데 제일 원인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니까 제일 한 거고 아까 저 댓글에서 어느 분이 지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때도 부정선거로 이긴 거 아니냐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부정선거로 이긴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댓글 올린 걸 내가 해명을 하자면은 제가 감옥에서 나온 후로 윤석열을 대통령을 꼭 시켜야겠다.
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강화문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거를 한 주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해봤죠. 공식 여론조사 하는데 돈을 용역을 주고 세 군데서 해봤어요. 했더니 52대 36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 윤석열이가 52고 윤석열이가 50이고 이재명이가 36으로 나오더라고요. 3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게 됐구나 윤석열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도 그래도 또 쟤들이 선거 조작하는 것이 의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는 목숨 걸고 이제 그 지지 운동을 했는데, 하는 사이에 뭐가 이 북한 애들이 전부 다 북한하고 중국이 하는 거거든요. 이 해킹은 하는데, 투표율 있잖아요. 투표율을 75%로 잡은 거야. 북한하고 중국은. 근데 그날 투표율이 77%로 나온 거야. 여기서 착오가 일으킨 거야. 착오가. 이래서 아슬아슬하게 24만 표 차이로 원래 지게 돼 있다니까. 이게 이번에도 윤석열도 부정선거 했다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도 모를 거 아닙니까? 윤석열 모르지. 그때 북한이 문재인 했대, 정권 북한. 말기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부정선거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됐다는 것은 저희들 지금 판단은 21대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대통령 선거 때 여론조사 발표가 났습니다. 예? 발표가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간소한 차이로 이긴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그때 진다 그랬어요. 예 반응이 이상했어요. 맞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12시 14분까지인가 맞아. 계속 져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다가 12시 14분부터 딱 올라서 가지고 그때 했는데, 맞아요. 제가 보기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 부정선거 하는 그 갭을 얘들이 너무 그거 하면은 의심받을까 싶어서 작게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또 그때 목사님 투표소로 막 차로 실어나라고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파 투표가 선거하기 운동. 조금 더 돼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재명이가 24만 표로 이기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조사하자니까요. 그렇지. 요번에는 정말 대놓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건 밝혀야 됩니다. 밝히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희망 없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여기 댓글에 보니까 양정철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나요? 지금 대통령 만들었다 하는 사람이 100명도 넘어요.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던 사람. 그러나 사실은요, 광화문이 만든 겁니다. 물론이죠, 목사님. 네. 이거는 행동하지 않는 말만 가지고 뭐 내가 만들었다 말만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4년 동안 광화문에서 그래서 증거를 내놔란 말이에요. 증거를.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 하는 사람들 다 증거 내놓으라고. 저는 오늘 자매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쪽은 좌파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부터 뭐 검사들 뭐 특검부터 시작해서 검사들 그다음에 판사들 헌법재판소까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커넥션을 이루고 그냥 간 겁니다. 그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장시호가 어떻게 됐나요? 근데 지금 장시호 어디 있어요? 장시호 지금 미국에 있고요. 미국에? 네,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아. 지금 주변에서 이제 살피면서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제 장시호한테 협박당하다가 결국 이거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말 막 분함과
이 나라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나 어느 뭐 저기 우파 쪽에서도 이렇게 나서주지 않는데 이 정권에서 까불지 말고 막 협박을 당하는데 정광훈 목사님 아니었으면 장시호가 뭘 믿고 이 정권에서 까불지 말라고 저를 감히 협박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자, 정광훈 목사님이 나타나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면서 이제 태세가 완전 전환이 됐죠. 지가 지금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 지가 지금 빼꼼빼꼼 주변에 연락을 이제 살살 분위기를 보면서 오히려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들어와라, 주변을 통해서. 정정당당히 너는 네 죗값을 밝혀라. 예, 그러고 진실을 있고, 밝혀야지. 진실을 밝혀라, 빨리. 혹시 이준희 저 자매님 간단한 질문인데 네네. 이제 마스크 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네. 안대까지 하셔서 무슨 눈이 제가 아프신가 해서 지금 눈 눈이 안 치료 좋아. 중이에요. 그러시구나. 예, 복시 치료 중이어가지고 조금 보기에 답답하시죠. 아닙니다. 이게 이쁜 눈인데 다 그 한쪽을 가리셔가지고 근데 맞습니다. 치료 그래서- 중이시구나. 네. 아까 들어올 때 네네. 우리 이준희 자매가 예. 오늘 저 신문에 특종이 날 거다. 네. 아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오늘-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응. 그 앉아있는 친구요? 네, 그분이. 그 친구가 약간 그, 그런데 이제 오늘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네. 사실 녹취록에 대한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 예, 지금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이게 한 번에 특종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뭔가 나가는 게 아니라 다 깔 수가 없어. 네네, 지금 이유도 있고 또 정리하고 단계별로 나가야 하는 것들 좀 이유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감옥 가고 또 이정희가 감옥 간 것은 이것은 장시호의 거짓 증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망쳐놓은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왜 우파들이 좌파들한테 꼼짝을 못하냐. 이번 선거까지도 192석 왜 이렇게 됐냐.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박근혜 탄핵 돼가지고 우리가 우파가 그냥 몰락한 거야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네. 우리 지금 아까 김학성 교수님 여기 지금 이제 그 모해 이중 교사죠. 네. 그렇죠. 예. 요게. 네네. 그런데 그 모해 이중 교사를 하면 이거 잘못됐으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다시 재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지금. 네. 근데 그 재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이제 누구야 장경태. 김 누군가 장경태. 장경태가 예. 이걸 떠들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떠드는데 핵심 포인트가 이거 모해 이중 교사였으니까 박근혜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검찰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쪽으로 지금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재명이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 구하기 예, 위해서 검찰은 믿을 수 없는 검찰로 이놈들 나쁜 존재다. 놈들이다 예. 이렇게 지금 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하니까 본질이 지금 호도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요럴 때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모해 이중 교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다시 재판을 해서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내 코너에 몰리게 생겼네.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전라도가 큰 소리 치게 생겨서 지금. 그래서 이걸 빨리 하고 그리고 지금 저기도 누구야 이재명이도 모해 이중 교사죄로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자기가 네. 자기가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도요. 제 생각으로는 한동훈이도 여기에 개입되어 있으면요. 그냥 깔 때 딱 까야 돼요. 맞아. 나중에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한동훈이가 말고. 팀장이요? 그때 팀장이 아마 윤석열 팀원 중에 하나는 틀림없죠. 예, 맞아요. 팀원 중에 하나. 그래서 공수처에서 요만간 저도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자님들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근데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때 중간 지도자잖아요. 중간 네. 지도자. 중간 관리층이었죠. 중간 우선. 관리자인데 예, 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네. 그 이재명하고 그 말싸움 붙었을 때 네. 당신이 박근혜를 탄핵했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이가 공격을 하니까 뭐 정확한 말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말을 이제 하니까 나는 박근혜와 이명박의 구속을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다 네. 했단 말이야. 네. 나는 네. 원치 않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대통령 토론회 중에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언제 이 민주당에 의해서 윤석열에 의해서 검찰총장을 임명을 받았는데 네. 언제 이 사람이 이 집단들은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는 집단이다 하는 것이 뭐냐? 울산 부정선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단 말이야. 네. 검찰총장으로. 네. 네. 그때부터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내고 조국이를 보내서 이 자르려고 이 윤석열을 자르려고. 네. 그리고 추미애는요 직무 정지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검찰총장을. 네, 네. 이 그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 전까지는 이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고 아, 네. 별로 없었는데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아요. 아하, 이 집단이 그 증거가 어디냐면 이제 경북의 대구에 가서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한 그 연설문을 내가 여기서 자주 들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 이 집단은 이거는 정치 집단도 아니다 이거야. 어? 이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생각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때지 않느냐. 예, 이때란 것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하고 화해를 했잖아요. 바로 맞습니다. 박근혜하고 맞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도 화해를 하고 또 대통령 당선된 뒤에도 저기 한남동으로 불러서 저녁도 드시면서 그것이 나는 충분히 이제 둘이는 화해가 됐다고 보고 또 외국 갔다 오던 당일날 네. 여기 사진 나오네 위로 올려봐. 그래서 그 당일날 그 11.6 사건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날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속에서 대통령이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이런 행동을 통하여 내가 그때 착각했다 하는 것에 나는 사과가 다 이루어졌다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한동훈은 그때 특별검사 시절하고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맞아요, 생각이 목사님. 지금 네, 저도. 예, 그렇게 보여요. 네, 저도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는 이게 완전히 천지 차이야. 그래서 네. 아니 우리가 어떤 한 개인 사건을 지금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다 걸려 있다고 지금 여기에.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의 연방제로 쟤들이 지금 사기 선거를 해서 192석을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김대중으로부터 시작한 이 노무현 또 문재인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면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데 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어디 개인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국가의 운명을 놓고 지금 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박근혜 탄핵이 이게 결정적인 이게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장시호 때문에 일어났다. 이거까지가 이제 됐고 이건 반드시 재심을 해야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심을 안 한다 해도 지금도 감옥에서 못 나온 정유라 엄마 네? 최서원은 지금도 23년 감방 형을 받았잖아요. 말도 안 23년이나.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또 재산 다 뺏겼잖아요. 재산. 다 뺏겼죠. 강남에서 그 네. 교육사업에서 벌어놓은 빌딩이라든지 그거 다 뺏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재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내가 볼 때 최서원 씨가 재심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증언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장시호가 이제는 자기 이모를 어떻게 그렇게 23년이나 감방에 가두기 위해서 검사하고 장난을 치면서 뭐 오빠라고 불러가면서 이야 참 자기의 친이모를 말이야.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마지막 한마디씩 하고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뭐냐? 박근혜 탄핵 무효입니다. 무효고 또 이재용 구속된 것도 무효고 또 최순실도 당연히 무효고 그래서 이건 재심을 해야 된다. 반드시 재심 안 하면 대한민국이 뭐하는 나라입니까 도대체가. 이건 재심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를 살려주고 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이제 그 김학성 교수님부터 마지막 말씀 예,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요, 새로운 유죄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되면 네. 재심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저 이준희 자매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면 그 우리 재심을 신청해서 옳고 그름을 반드시 밝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부정선거 관련된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진실을 밝히자. 우리나라에 그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과거사를 뒤엎은 예가 많고 세월호만 봐도요. 2015년에 세월호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또 2017년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요. 근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3년 6개월을 했습니다. 3년 6개월을. 그런데 마지막 보고서가 뭐냐. 아직도 침몰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거 하려고 3년 6개월 동안 그 많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지 기가 막혀. 얼마나 우리 답답합니까? 정확한 세월호 참사 침몰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게 또 조사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아니 우리가 보면 그 학생들 아까운 생명이 희생당한 것은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은 해난 교통사고 아니겠습니까? 해난 교통사고? 아니 그거를 3번씩이나 하고 또 3년 6개월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써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았다. 그런 식의 이 위원회가 넘쳐나고 있는 것인데 정말 필요할 때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이 실종을 말할 수 있는 사망을 말할 수 있는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는요 반드시 한번 우리가 전 국민의 의혹이 있다면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네, 전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에 취해 있었는데 정강훈 목사님 덕분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정말 저희 민족이나 국민에 대한 마음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좋아. 끝까지 정말 함께 갈 마음가짐으로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전진환 네, 목사. 아침에 전라도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렇지. 부안에서 그 세게 났더라고. 4.7인가. 그렇게 저는 6.8에 한번 당해봤거든요. LA에서. 6.8. 네, 그런데 지진이 무서워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조치 취해라. 근데 참 지진보다 더 큰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여기 기소했네. 네. 이재명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 네. 그 이렇게 빨리 속도감 있게 해야 돼. 이게 계속 말씀. 네, 그래서 이 지진보다 지금 더 큰 것이 이 부정선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기서라도 빨리 위원회를 만들어라. 맞아.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황교안 장관님. 예.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역사는 성자의 것이다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역사에서 오래 살아남고 또 계속 성장하고 또 전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는 무엇보다도 준법 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짓입니다. 공산주의. 우리 신앙적으로 봐도 영적으로 보면 선과 악의 악편입니다. 예,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회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재산으로 자기들만 배불리고 서민을 위한다는 거로 포퓰리즘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번에 뭔가 결판을 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각자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왜 눈은 왜 가리고 있나요? 또 나왔는데 늦게 방송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을 수술 중에 있어서 눈을 가리고 있다. 자, 이제 제가 최후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사로서 저 개인적인 더하기 빼기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건과 역사와 사건들을 볼 때에 현미경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은 망원경으로도 봐야 됩니다. 망원경과 현미경을 겸하여 보면은 입체적인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위험해졌느냐? 192석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이거는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건 전부 뒤에는 북한이 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삼키려고 완전히 갖다 바치려고 6.25 전쟁에서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스스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이재명의 저 정당이 누가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것이 이재명 하는 말 계속 한번 들어봐요. 뭐 공풍선 이번에 날린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자극하지 마라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위험해졌으므로 우리는 4.19 5.16의 혁명정신으로 반드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세계 지투국가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구호. 구호를 외치고 이승만의 구호.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